지금부터 문제 8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태양 표면의 폭발 플레이를 관측하기 위해 태양으로부터 지름 방향으로 나오는 직선을 따라 우주 탐사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상에서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갔을 경우에 또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즉 인력이 같아지겠는가라는 문제예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게 바로 이제 태양의 질량이고요. 지구의 질량이에요. 이거는 우주 탐사선이고 태양이 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F2,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을 F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것을 R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즉 태양과 이 D가 뭐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즉 1AU입니다. 거기서 R을 빼준 거겠죠. 그래서 F1의 크기는 뭐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 F2는 태양이 잡아당기는 인력이에요. 그럼 요 조건이 요 두 개가 같을 경우잖아. 그럼 해보자고. 그럼 요 F1과 F2가 같다면 어떤 식이 돼요? 뭐가 없어지냐면 요 중력상수랑 요 질량 없어지죠. 우주 탐사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R분의 D-R의 제곱이 지구의 질량분의 태양의 질량이 돼. 그럼 얘를 루트로 씌워주면 R-T-1은 요거죠. R분의 D-1은 루트 이렇게 돼. 양의 제곱근이. 그래서 R분의 D는 1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잖아요.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해준 다음에 D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R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이게 봐도 뭐냐면 1AU, 단위는 미터입니다. 1.5 곱하기 10의 11제곱, 1 플러스 지구의 질량과 태양의 질량, 킬로그램. 이렇게 해주면 요거 얘는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되고 요 계산하면 579.8을 요 위에 거를 요 579.8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뭐가 된다? 2.59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이상으로 지금부터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좀 그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50kg인 두 위성이 A, B가 이렇게 지구 주위에서 반지름이 R인 같은 궤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충돌할 상황이더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선생님이 요거 지구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보고 얘 질량 같다고 했잖아. 소문자 M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충돌하는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이 B가 A하고 B가 같은 위치에서의 얘는 지금 같은 속력으로 돌 거예요. 왜 같은 속력으로 돌냐면 어차피 그때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잖아요.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요. 왜냐면 질량이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얘가 또 원궤도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원궤도 또는 뭐 타원궤도를 지나는 에너지 방정식,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장반경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하면 타원까지 하면 장반경, 즉 마이너스 2R분의 K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얘에 대한 순간순간의 그 접선 속력이라고 볼게요. 접선 속력도 같을 거예요. 그죠? V로 같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순간 뭐 여기 같은 위치라면 어느 위치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충돌해서 얘가 완전 비탄성 충돌하기 때문에 얘는 EM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충돌 전에 두 위성과 지구로 된 개의 전체 역학 에너지를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전체 역학 에너지를 구하라면 먼저 EA, 요 A의 역학 에너지는 뭡니까? 그죠? 포텐셜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인데 그게 뭡니까? 마이너스 2R분의 K가 될 거고 EB도 마이너스 2R분의 K예요. 여기서는 K, 이 상수는 뭐냐면 중력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요 위성의 질량 M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R분의 2K가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R분의 K가 돼서 요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 준 거야. 중력상수, 지구의 질량, 그리고 얘가 150kg, 그리고 얘가 지금 궤도의 거리가 뭐냐면 7.87 곱하기 10의 6제곱이거든. 그래서 얘 풀어주면은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7.58 곱하기 10의 9승줄이라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쵸. 여기서 무한히 먼 거리의 기준 이치를 0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더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물체가. 그때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거야. 그래서 잔해물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뒤엉켰어요. 그랬다면 이젠 이 M과 전체 역학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 지구죠. 두 위성이 아닌 하나의 위성이에요. 이번엔 하나의 이 위성과 이 지구로 된 전체 역학에너지를 이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충돌 직전은 이게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충돌 직전에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V0, 하나는 왼쪽으로 V0의 속도로 갔다가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얘가 될 것이고 완전 비탄성이니까 EM으로 뭉칠 것이고 그때 충돌 후의 속력을 V라고 본다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0이 돼요. 즉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뭐의 운동 에너지가 0입니까? 그렇죠. EM의 운동 에너지가 이것의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선생님은 맨 처음에 이렇게 갔어. 아, 얘의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전체 역학 에너지는 여기서 역학 에너지 E는 바로 이거예요. EM의 운동 에너지와 U는 뭡니까? EM의 역학 에너지야. EM의 역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거든. 그럼 내가 선생님이 구한 얘는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EM이라는 물체의 역학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좀 잘못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냐면 전체입니다. 충돌 직후 전체 역학 에너지.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EM이라는 물체랑 지구입니다.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된다면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야. 그렇다면 분명히 EM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M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좀 고려를 안 했다라는 거야.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히 자유낙하하는 물체, 그러니까 지구의 근방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보게 되면 M은 상대적으로 이 EM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얘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얘의 역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만 구해줘도 거의 오차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충분히 거리가 먼 상황이라면 요 지구, 요 EM이 이 M에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한 요 지구의 운동 에너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역학 에너지, 여기서 E의 전체 역학 에너지는 뭐랑 뭡니까? 그쵸, 지구랑 잔해물을 모두 고려한 역학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의 2R분의 G의 M의 2M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그대로 마이너스 7.58의 10의 구성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이게 선생님의 생각이 정확히 이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충돌 직후에 전체 역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구하는 거는 뭡니까? 충돌 직후에 EM의, 즉 잔해물이죠. 잔해물의 역학 에너지는 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 잔해물은 맨 마지막 잔해물은 어떻게 되겠는가? 잔해물의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잔해물의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중력에 의해 뭡니까? 자유낙하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됐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칩니다.